네, 이번 시간에는 중장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매매라고 했는데 단기 투자와 좀 구분을 해놓은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 매매라고도 하죠. 수익 매매라고 한다 그러면 며칠 또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인데요. 중장기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두 달을 생각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 정도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이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 중장기는 대충 길면 1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짧으면 일주일, 2주일 이런 정도까지도 중장기 매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기간에 너무 연연을 하면은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대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때 좀 마음이 조급해져서 매매를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단기 투자를 하지 않는 조금 긴 호흡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아울러서 중장기 매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보면 될 거고요. 이 중장기 매매에 있어서는 단기 투자를 할 때와 다르게 기술적 분석의 비중보다는 기본적 분석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나리오 작성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과정은 단기 투자를 할 때와 똑같이 프로필을 알아보는 건데요. 프로필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그런 얼굴 혹은 기업의 신상 명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산업군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단기 투자와 조금 다르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테마보다는 산업군의 흐름을 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에요. 수급이 살아있으려면 어쨌든 유효한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되는데, 중장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테마보다는 산업의 흐름을 좀 더 비중 있게 보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 디스플레이, 카메라, 의약품, 이런 산업군들 가운데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어떤 산업군이 좋은지, 앞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동안 전망 있는 산업군이 어떤 것인지 등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대한 전망이 밝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네, 그에 맞는 퍼즐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프로필을 작성을 해 나간 다음에 두 번째 과정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확인을 할 때는요, 내가 생각한 이 종목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공시라던가 뉴스를 봤는데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던가 감자가 예상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악재거리가 있다. 그렇다면은 제쳐두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 그래도 정말 안 좋은 시기가 예견이 돼 있는데 그 안 좋은 시기 앞에 자리를 깔고 앉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이 뉴스를 볼 때 이 기업의 밝은 면만 보지 말고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없는지를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좋은 뉴스를 찾아보려고 하면요, 그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미리 그런 좋은 뉴스를 선별해서 본다는 것은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이 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하는 뉴스 확인은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는 건데요. 단기 투자와 다르게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무 구조나 실적 상태를 보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아무리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도 기술적 분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차트를 안 보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단기 투자와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는데요. 단기 투자에 있어서는 분봉을 보면서 단기적인 수급을 많이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요. 이 종목의 흐름이 길게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살펴보는 게 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매수를 하려는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속한 산업군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내가 황사 관련주를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종목 외에 여러 가지 황사 관련주들의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두는 게 좋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주봉을 보고요. 2,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서요. 산업군의 시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봉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캔들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캔들이 나타날지 예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매수 시점을 한 번으로 잡을 필요는 굳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내가 사자마자 계속 오르는 것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기간이라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사고 오르는 것만 예상하고 어느 정도 조금만 올랐을 때 팔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매수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의미 있는 구간을 넘어서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시나리오상 손절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만, 때로는 그 구간이 그래도 좀 견뎌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주식을 100주를 샀다. 그런데 이 주식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게 계속 100주씩 더 사는 거죠.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월급은 매달 들어오니까 거기에 일부분을 계속 주식의 물량을 늘려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시나리오가 없이 투자를 하면은 그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쉬워요. 그게 왜 실수냐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요. 물론 평단도 같이 내려가게 되겠지만 그런 와중에 물타기를 계속하다 보면 비중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100주만 사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3000주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봤더니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종목이 상패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주식 투자를 전체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투자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비중을 높였다가 크게 한번 데이고 나면 주식 투자를 아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보 투자자들이 섣불리 시장에 발을 담궜다가 굉장히 쓴맛을 보고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타기라는 것을 할 때도요, 단순하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물타기를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적어도 기술적 분석의 토대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선 라인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두 차례 정도 하는 것 정도만 생각을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두 차례라고 말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잦은 분할 매수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계획한 범위 내에서만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거고요. 매도가를 설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매도를 해서 다 털어낼 수도 있겠지만 의미 있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5단계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순서를 알아봤는데요. 단기 투자와 다르게 기본적 분석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봐야 된다는 것, 그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큰 차이점은 호가창 분석이 아예 없죠. 물론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호가창 분석해서 좋은 시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테마를 타고 있는,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접근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까지 호가창을 보면서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 호가창 분석에 대한 수업을 할 때도 주식을 재테크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사람들,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은 정도의 중장기 투자만 할 그런 사람들은 호가창 분석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던 건데요. 지금 이렇게
중장기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호가창 분석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아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실행하는 것만 남아있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매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마치기 전에 다시 말을 하겠지만 지금 배운 내용만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하던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체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이제 막 접하는 입문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에 비중을 둔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수업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내용의 수업만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나가서 단박에 막 성공을 거두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느 정도 시행착오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 말했던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경험이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각자가 여러 가지 패턴의 문제점을 겪을 텐데요.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해서 겪으려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에게 트레이닝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우리 사이트에서도 그런 전문가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주식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매매를 하기에 앞서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까지 이 주식 재테크 수업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실전 부분까지 본 다음에 수업 완전히 마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남은 실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배운 내용만으로도 큰 무기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남은 실전 과정들을 잘 엿보면서 이제 본인의 매매를 시작해 보시기를, 그리고 그 매매에서 성공을 거둬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